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뒷짝에 이제 194페이지 보실까요? 자, 여기도 이제 교육은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194페이지에서 앞쪽은 좀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11장에 이제 보칙. 자, 보칙은 약간 보충하기 위해서 두는 게 바로 보칙. 여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업무를, 자, 시도지사가 많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누구한테, 자, 그 다음 이제, 자, 시험도 누구한테, 요거는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거의 나오진 않고요. 자, 먼저 195페이지에 이제 업무를 맡겨라. 자, 국토교통부 장관 많이 바쁘시고, 국가중앙위에서,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요 세 사람도 모두 바쁘니까요. 자, 대신에 이제 우리 법률에서는 요런 사람한테 맡겨라 라고 법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 이제 협회나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그런 기관,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데나 맡기지 말아라 라고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자, 실무교육 누구한테 맡길 거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실무교육 안 받으면 나중에 근무도 못합니다. 자, 등록신청은 당연히 못하고, 왜? 뭐 교육도 안 받고 어떻게 중개업하려고. 자, 중개업은 해본 일이 아니니까 교육부터 받고 와라. 그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규정의 시도지사. 자, 그 다음 이제 자, 실무교육은 누구한테.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기관에 맡겨라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주의할 게 이제 여기는 그냥 대학. 거기 학교가 대학인데 그냥 대학 그거 아닙니다. 자, 195페이지 딱 중간에 보실까요? 먼저 여기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 자, 그래 이제 거기 교수님이 강의를 하게 될 거니까 그냥 대학은 X. 자, 부동산 관련 학과가 많지 않습니다. 뭐 서울에도 건국대, 그리고 한성대, 뭐 우리 주변에 이제 강남대, 뭐 이런 쪽이지 여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괜히 그냥 또 대학에다 전화해갖고 실무교육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학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대학은 다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몇 개 안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대학도 별로 돈이 안 되니까 거의 안고요. 어디서? 협회에서. 거의 협회에서 매일 아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시면 돼요. 꼭 뭐 서울까지 올라갈 필요가 아예 없다. 뭐 수원도 이쪽 근처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회.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사기업 아니죠. 무슨 기업? 공기업. 그리고 준정보기관. 아직은 한 곳도 하는 곳이 없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보기관 몇 군데? 세 군데. 요 세 군데다가 맡겨라.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아무데나 맡기지 말아라. 법에다가 정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실무교육은 강사, 그러니까 강의를 할 사람도 여기도 이제 정해진 사람한테 해라. 라고 6사람. 근데 요거만큼은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한 번도 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낼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규정이 있으니까요. 시험 문제 내놓으면 전혀 생각 안 해놓으면 아예 어렵습니다. 자, 먼저 강사를 확보하십시오. 강의를 할 사람. 그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떠들 사람.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박사. 그 다음에 석사. 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아예 없이 그냥 기간 필요 없이 박사하면 돼. 요 딱 한 사람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뭐? 박사. 정말 박사는 기간도 없죠. 그러니까 박사 뒤에다가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무슨 경력이 무슨 2년, 3년 이러면 X입니다. 야, 누구만요? 박사만 경력이 아예 필요 없습니다. 정말 박사 좋겠다. 주하셔야 됩니다. 박사 혼자는 아예 기간도 없으니까요. 그냥 딸랑 박사. 정말 2년, 3년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아래는 다 경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박사. 박사면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대학 보실까요? 대학에서 이제 전문대학에서 그냥 강사하면 됩니다. 교수도 필요 없습니다. 강사. 강의라는 강사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경력이 필요합니다. 실무교육과 관련해서 몇 년? 2년. 여기는 강사하고 2년을 동그라미 잘 해놓으실까요? 시험장 갔더니 강사 이상, 그리고 3년, 그러면 X입니다. 아래 이제 3년은 따로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2년 정도 강의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2년. 우리 법령에서 맨날 숫자 바꾸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볼까? 라고 출전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은 한 번도 안 내봤다. 한 번도 안 낸 거 냅니다. 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우리 석사는 이제 아주 더럽게 무시합니다. 3년입니다. 한번 세 번째 볼까요? 실무교육 과목과 저 박사 바로 아래인데 이렇게 무시합니다. 관련된 분야의 석사. 석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여기다 2년 걸을 겁니다. 아니면 기간이 없다. 아닙니다. 3년이나. 3년이 제일 긴데 3년의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석사. 석사 정말 동그라미 넣어주시고요. 자, 취득 후, 그리고 연구, 그리고 실무 경험이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3년 계입니다. 여기 또 2년도 아니요. 이렇게 딱 위에 또 2년이 보니까 연놈하고 한번 바꿔볼까? 그럴 겁니다. 몇 년이라고요? 3년. 우리가 보통 이제 석3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석사가 몇 년이라고요? 3년. 너는 석사 되고 3년 더 가라.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아주 제일 무시해 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 6번째, 우리 공인중개사도 나오는데, 공인중개사하고 석사를 아주 더럽게 무시합니다. 3년씩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강의 못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 딱 변호사만 또 특별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밥그릇 건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확 물어버려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변호사. 변호사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뭐 옆에는 볼 거 없습니다.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뭐 자기 사무실도 있을 거니까 공공기관,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 사무소에서, 그리고 법률 분야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몇 년 이상요? 2년. 여기도 변호사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2년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또 3년 그러면 X입니다. 변호사는 몇 년? 2년 이상만 자기 이제 경력만 있으면,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만 있으면 된다. 하다 변호사는 2년. 약간 특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무원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공무원 급수가 이제 7급 이상입니다. 7급. 그렇게 높진 않은 게임입니다. 7급 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몇 개월요? 아주 여기는 많이 봐줍니다. 아까는 2년이나 3년이 보통인데, 또 공무원이라고 봐주네. 얼마요? 6개월 이상. 자, 그러면 7급에 7하고 6개월. 하여튼 공무원하고, 야, 공무원은 숫자 근처로 봐주네요. 7급이더니 6개월 이상만 되면 된다. 여기가 2년, 3년 그러면 안 돼. 하여튼 공무원만큼은 2년, 3년 없다. 딱 반년 동안만 저기 어디 시공구청에서 제가 공무원인데요 하면서 강의를 할 때가 정말 있다는 겁니다. 중개업 잘해보시라고 많이 편리를 봐주겠다고 좀 공무원 와가지고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아래쪽에 6개월. 하여튼 7급하고 6개월 꼭 그거 한번 밑줄을 한번 나란히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거기만 기간이죠. 짧아. 왜? 공무원이라고 좀 봐주나 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그런 경력만 있으면 된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야, 여기도 이제 아마 오리도 안 낼 것 같긴 해도 한 번도 안 내봐갖고 약간 좀 신경을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96페이지 보실까요? 그 밖에 이제 공인중개사. 딱 우리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기는 변호사만 빼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그다음 주택관리사나 건축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그러니까 변호사만 빼라는 거죠. 등 이런 전문가,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몇 년이래요? 우리도 3년 이상을 업무에 종사를 해야 나중에 뭐 선배님들 나중에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돈 꽤나 또 줘요. 자,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3년 이상은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요? 공인중개사. 하여튼 우리 공인중개사 아주 더럽게 무시해 주셔야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러면 석사하고 공인중개사가 몇 년? 3년. 아까 이제 강사하고 변호사가 2년. 그죠? 그럼 이제 공무원이 바로 7급은 6개월 이상. 박사는 기간도 없고, 요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저놈 언젠가는 꼭 한번 내볼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강의실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50제곱미터 밖에. 자, 그러면 요걸 0.301로 곱하면 평이 나올 건데, 15평, 뭐 책상 그냥 한 6개만 넣으면 다 차버릴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면적이 적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아예 강의도 못 할 건데, 요 정도 면적이면 된다. 라고 아마 100이나 아니 또 500이라고 속여볼 만합니다. 100도 얼마 안 될 건데 50제곱미터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면 돼. 그 강의실만 확보하면 뭐 저 실무교육 하라고 13만 원 받으니까 수입은 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50제곱미터 한번 밑줄을 잘 넣으셔야 됩니다. 한 15평 이렇게 써놓으시면 약간 우리 이제 평으로 많이 익숙하니까 그 정도면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뭐 자기 아파트도 있고 그럴 거니까 15평 그러면 얼마 정도 될 거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험입니다. 자, 금방은 실무교육 봤었고요. 시험은 두 군데. 누가 하나가 없습니다. 나 먼저 시험도 맡겨라. 시도조사 바쁘니까 맡겨라. 자, 시도조사가 직접 해본 적은 아예 없다. 그입니다. 맨날 맡겨. 바쁘다고. 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을 볼까요? 중간에 보시면 공기업. 그러니까 이제 산업을 관용다. 토지공사에서도 했었고,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아직은 해본 적이 없고. 근데 누가 없네요? 대학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1번이라고 좀 써놓고요. 그리고 협회 2번. 아까는 3명이었습니다. 대학이 없어게입니다. 옆에다 이제 공백정에다가 대학 X. 그럼 엉뚱한 소리가 대학도 우리 시험 문제를 낸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게입니다. 지네 대학생들한테 다 풀어버릴 거니까 문제 거기는 맡기지 말아오게입니다. 니네 대학생이나 책임 잘 져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대학은 거기는 교수님 계시니까 실목을 거기다가는 맡겨야됩니다. 근데 시험은 못 맡겨. 불안해서 못 맡기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보에 신문이 없습니다. 관보에만 어디다가 맡겼다고 고시해라.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도사는 시험 시행기관회장 금방 보셨던 실무교육이나 시험을 어디다가 맡겼을 때는 그래 우리가 물어보지 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 누가 내는지는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입니다. 말해보실까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그리고 대표자 그리고 여러 문장 안 바꾸고요. 업무 위탁의 내용 그러면 실무교육 시험 그러겠죠. 그입니다. 신문에 정말 나옵니다. 근데 어디다가 관보에다만 뭐라고요? 고시 거기 관보만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그리고 옆에 정도가 신문 X 비싼 돈 주고 신문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우리 공인주자 시험도 예정 공고가 됐건 확정 공고가 됐건 신문에 나와요. 그리고 협회도 실적 신문에다 공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게입니다. 관보는 또 우리가 쉽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관보계입니다. 자, 이런 것들 쪽에만 살짝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그런 데다가 그런 거 안 봐게입니다. 우리도 뭐 주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까 이런 것들은 큰 관심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옆에 이제 아래쪽에 행정수수료 이제 올해가 이제 나올 시기가 거의 그냥 25, 27 이런 식으로 한 번마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작년에 역시 안 나왔었고 아마 올해도 이제 아주 간단하게 다음 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수수료 내는 경우 안 내는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보실까요? 197페이지 보실까요? 요거 꼭 주의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올해는 또 크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 이제 6개, 요 6개에 해당되면 수수료 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시험 보실 때 공짜 아닙니다. 1차, 2차 합해갖고 28,000원 정도 내야 됩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뭐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한 8월 정도 되면 수수료 내세요라고 하게 될 겁니다. 학원에서 다 접수할 겁니다. A4 용지 응시원서 쓰라고도 하고 계십니다. 그거 안 내면 시험을 못 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시험에 응시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줘야 할 게 자격증 처음에 그냥 줄 때는 정말 그냥 줍니다.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고 축하 선물로 공짜로 드립니다. 괜히 또 수수료 내놓으면 나중에 한정치사한테 취급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라고요? 자, 돈 내는 것은 재교부 여기는 교부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옆에다가 교부는 수수료 X입니다. 처음에 자격증, 따끈따끈한 자격증 받을 때 괜히 수수료 내놓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거 왜 내나? 입니다. 그래서 뇌물 주는 것도 아니고 교부, 여기는 없고 재교부가 수수료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없어. 입니다. 축하 선물입니다.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근데 등록 신청이 됐건 신고 필증이 됐건 처음부터 안 봐줍니다. 여기는 개업할 거니까 더 내. 그럽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이거 지금 처음인데도 수수료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 지금 교부하려고 신청할 때 있다 없다? 있다. 처음인데도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만 없다.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4번, 6번 하여튼 재교부는 뭔 증이건 다 있어. 그입니다. 두 번째니까. 입니다. 자, 네 번째, 등록증에 재교부를 신청할 때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그입니다. 자격증도 내놔. 재교부는 돈 내라. 근데 등록증 돈 내나 안 하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까요? 여기도 신고불증 처음 받는 건데 처음인데도 돈 내. 그럽니다. 자, 분사무소 신고 설치. 자, 바로 설치에 신고를 하려는 자. 신고불증 받을 때 여기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볼까요? 신고불증 재교부를 신청을 할 때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위탁할 때 여기도 맡겼을 때 여기도 시도사가 바쁘면 공단에다가 맡겨라. 요 문장도 한번 꼭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저 끝에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업무 시도사가 바빠. 그러면 공단에다가 맡겨. 자, 뒤에를 잘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탁했을 때는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면 산업인력관리공단입니다. 자, 요 문장을 빼고 이제 시험 문제 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아직은 안 냈는데 모의고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뭐요?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지금 제일 아랫줄에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그 문장을 박스에 보실까요? 이래도 말은 잘 됩니다. 위탁받은 자가 결정. 그러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바로 결정.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좀 아니죠.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으라왔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여기도 이제 금액을 물어보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결정하지 위탁한 자의 승인 없이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 문장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정한다는 겁니다. 5,000원 괜찮고 28,000원 괜찮고 그러면 그때 이제 나중에 결정하는 거지 저 버르장머리 없이 위탁받은 자가 그냥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조금 중요하다.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바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출문제로 나와 있었던 거. 요 박스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그냥 아주 쉽게는 그냥 다음 중에서 수수료 없는 경우 하나 찾아봐. 1번부터 5번까지 써놓고 찾아봐. 근데 이런 문제는 좀 까다로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를 여기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수수료 있는 거입니다. 없는 거는 놔두고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처음인데도 나온다 안 나온다. 분사무소 설치에 신고를 할 때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처음 있다고 했습니다. 자격증만 공짜입니다.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그때만 축하 선물로 그냥 줄 거예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기업번, 니은번은 나란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벌써 3번 벌써 틀렸고, 걔는 니은번 없고, 그 다음에 또 4번은 기업번이 없어서 틀렸고, 걔입니다. 벌써 이제 딱 두 개로 압축돼 버렸습니다. 자, 5번은 아예 그냥 엉망이고, 걔입니다. 기업번, 니은번 들어가야 돼.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면 이제 될 것 같아. 디귿번 아예 볼 필요도 없고, 니을하고 미음, 요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 없는데 열심히 푸시면 나중에 허탕치십니다. 디귿은 아예 의미가 없잖아요, 걔입니다. 그리고 요 디귿번 보실까요? 요놈 또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교부래요. 교부.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교부. 자격증만큼은 처음에 축하 선물로 그냥 준다고 했구만 게입니다. 요거는 돈 내놓지 마세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은 요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이제 답 나왔거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교부가 되건 재교부가 되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몇 번이 답이다? 답은 1번. 요 답이 바로 1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민법 보실까요? 휴업. 휴업이나 인장등록이나 고용신고나, 거기 수수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기는 휴업이나 폐업신고, 하여튼 뭐 변경신고, 재개신고,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 왜 돈 내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민법은 당연히 수수료 없어요. 그러면 2번은 틀렸어요. 이런 기출문제가 또 약간 어려운 쪽에 속했다는 겁니다. 답은 1번 최실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매년 나오니까요. 바로 199페이지 좀 더 이제 계산해 볼 건데 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는 매년 나와. 그래서 별표 3개를 꼭 넣으시고요. 올해는 박스 문제 좀 더 이제 보겠지만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포상금은 신고를 하면은 세 사람 신고하면 뭐를 주겠다?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시험 끝나면 어디 가지 마시고 아르바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죠? 50만 원씩 한 건당 50만 원씩 수입이 있습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한 서너 건만 신고하면 이제 학원비도 빠지고 그리고 사무소도 어디 해야 되니까 알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면 건물도 하나 살 수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부족하면 서울도 다니고 저 지방도 다니고 아주 그냥 쑥대밭 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 현업에 계시는 이제 부동산한테 여기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 족보 다 알려줍니다. 그 정도면 그냥 하루에 5건씩만 해보세요. 250만 원 나와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니까 아예 그냥 좀 포상금 받으려면 신고만 좀 해주라는 겁니다. 무등록이 많아.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이 많아. 아니면 나도 따갖고 빌려줘야지. 그러다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신고당하고 교도소 가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자,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요걸 알면은 정말 아주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주 전국으로 다 쓸어 갈 겁니다. 주시입니다. 그러기 전에 얼른 시험 끝나면 알바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아무나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가 유사명칭을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나왔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199페이지 보시가요. 여기 세 사람 아무나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신고하시면 역으로 교도소 갑니다. 수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등록관청은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만 포상금을 주니까요. 어디다 신고하고 포상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할 건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등록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가 3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꼭 1번, 2번, 3번 입니다. 다른 사람 신고하면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가 신고하라고요? 2군데. 자, 그러면 수사기관에만 신고할 수 있다. X. 어디요? 경찰서 말고 경찰서 좀 겁나잖아요. 여기 세종시 가시라는 겁니다.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뭐요? 신고 또는 고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군지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가 무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 야, 옆에다 이제 무등록 중개업 꼭 써놓으실까요? 야, 시험 문제도 그냥 무등록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등록이 없는 거니까 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없을까? 자격증이 없어서 남의 등록증을 빌려서 쓰고 있으니까 등록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신고해라. 사진만 보면 금방 안다는 겁니다. 자격증 걸려있는 사람은 A인데 계약서 쓰는 사람은 B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등록이요. 주셔야 됩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사람은 좀 알기 어렵습니다. 자격증 위조에다가 거짓으로 등록받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를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거짓 등록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3학년 3반에 가면 나란히 무거운 줄 하면서 무등록하고 거짓이 있을 겁니다. 요 사람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국가는 뭐 빌려주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안 돼. 자격증 너만 써입니다. 부부 사이도 안 돼. 주시됩니다. 먼저 세 번째 볼까요? 등록증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한 사람? 양도. 여기는 양도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먼저 첫 번째 1번은 무등록이니까 무고. 두 번째는 거짓이죠. 하여튼 무거우면 뭐 해라? 양도해라. 무거우면 양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글자 따가고 3개. 무거우면 세 번째 양도.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사명증은 없었다는 겁니다. 금쟁이 아니고 두개상의 사무소 등록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입니다. 떴다방 파라솔 그것도 신고해봐야 포상금 안 나온다는 겁니다. 비밀 그런 것도 안 나와. 하여튼 여기는 3개만 무거우면 양도해라. 요것만 여기는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나온다. 달라가면 손바닥 맞는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건당 얼마, 이제 좀 이따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문제, 저 박스 문제, 값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올해는 요거 무조건 나와요, 여기입니다. 지금 홀수회마다 여기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5, 27, 올해가 29회인데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올해 나와요, 무조건 그입니다. 자, 먼저, 자, 포상금 한 건당 얼마라고요? 50. 그 다음에, 자, 2번은 26회 때 얼마를 보좌냐고, 전부냐고, 일부냐고, 요것도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먼저 2번 보실까요? 포상금 지급에 50만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군구가 돈이 없대요. 국가가 밀어줄게, 국고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안에서 보좌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100분의 50. 자, 100분의 50이면 포상금이 50만원이니까요. 얼마 안에서 보좌한대요? 얼마? 25. 자, 그러면 100분의 50 위에다가 25만원 써놓을까요? 아예 그냥 시험장에서 25만원 나오니까요. 나는 25만원 번 적이 없어. 그러면 바보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100분의 50이, 그죠? 여기는 반토막. 그러니까 50만원 포상금이니까 25만원 안에서만 국고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다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돈 없어, 개입니다. 북한도 도와줘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여기는 100분의 50개입니다. 애들도 역시 취업 못하는 사람 다 도와준다고 지금 세금이 없잖아요. 주셔야 됩니다. 보조할 수가 있다. 전부를, 시험 문제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26개 때. 전부 아니요.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에다가 전부 X, 전부 보조 X. 또 한 번 내볼만 합니다. 일부만, 그것도 반토막만, 반토막 안에서만 보조할 수 있다. 그럽니다. 돈 없으면 10만원 밖에 보조 못해줘.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자, 언제 포상금. 여기 아주 중요한데 조건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주는 거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세 번째 볼까요? 자,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그리고 발각되기 전에 나 먼저 행정기관이 발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덧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선수 칠 수도 있어. 그러면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아. 근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게 됩니다. 가서 걱정 말고 덮치시라는 겁니다. 바로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 그리고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여기입니다. 검사가 뭐 했을 때, 공소 제기했을 때 뭐 한다고요? 포상금이 나와. 그 다음에 기소, 잠시 소를 보류, 안 가는 게 아니라 잠시 보류시켰다가 그리고 나중에 간다고. 우리 자동차도 빨간불 켜지면 잠깐 못 가죠. 파란불 켜지면 가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잠시 멈춰놓긴 했지만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거라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소, 유예.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 뭐 한다고요?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좀 이따 이제 계산해 볼 때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금방 보시던 이제 200페이지 이제, 자, 여기는, 자, 세 번째가 여기 이제 포상금 지급입니다. 포상금을 뭐 하겠다? 지급을 여기는 한다. 근데 한다가 아니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포상을 이렇게 이제 포상금을 뭐 한다고요? 지급할 거야, 입니다. 요거는 지급을 할 건데요. 자, 금방 보셨네요. 자, 먼저 최소한 뭐는 해야 포상금 준대요? 공소제기. 그러니까 소를 뭐요? 제기를 했을 때 그래야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했습니까? 기소. 소제기를 잠시 안 가는 게 아니라 유예 잠시 보류를 했을 때 요건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 주의할 게 이제 그러면 소제기를 안 하면 소제기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다. 포상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소제기 못 하겠다. 그러면 양도대 아닌가 봐. 무등록 아닌가 봐. 그냥 괜히 그냥 엄한 사람을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걸 불기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 시험 문제 나오고, 아니면 또 이제 나중에 문장으로 나올 때도 포상금 나오냐 안 나오냐 꼭 물어본다는 겁니다. 불기소, 그러니까 소제기하는 것을 안 할 때, 그럼 무등록도 아니고 양도대여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때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못 줘.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요건 줄 건데 요건 지급한다 못한다? 요는 못한다. 그러니까 요건 주지만 요는 못 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혐의가 아예 없대요. 그걸 뭐라 합니까? 무혐의. 큰일 나죠. 무혐의. 저 사람 양도 대원 줄 알더니 혐의가 없대요. 혐의가 없다. 포상금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못 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다는 겁니다. 요건 정말 못 준다. 요것도 못 준다. 근데 하나가 아주 애매한 게, 그럼 무죄는 포상금을 줄까요? 아니면 안 줄까요? 무죄. 죄가 없다는 겁니다. 포상금 준다 안 준다? 근데 안 줄 것 같죠? 안 줄 것 같은데 요거는 줘요.
자, 왜 주겠냐,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혐의가 없는 거하고 거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양도대 아니래. 그러니까 결국에 얘도 양도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무죄는 공소제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공소제기. 소제기 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죄가 없대. 그러니까 공소제기는 했다, 안 했다? 했다. 했으니까 유죄가 됐고 무죄가 됐고 무조건 공소제기만 하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엄청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죄는 포상금 지급해요, 안 해요? 그죠? 결론은 똑같은데 얘는 애초부터 아예 안 간 거고요. 공소제기도 아예 안 해갖고 혐의도 없는 일이 왜 갔냐고 여기입니다. 근데 얘는 갔다가 보니까 나중에 죄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이미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뱃속에서 다 소화됐습니다. 회식 다 했구만.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 얘는 포상금 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얘는 포상금 지급해요. 지급하고 그다음에 무죄는 공소제기 했다는 겁니다. 소제기를 해봐서 판결을 내려보니까 갑자기 죄가 없네. 이건 갔던 거니까 포상금 주겠다는 겁니다. 하다 무조건 가기만 가면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 요거 준다. 근데 시험장에서 엄청 요거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애초부터 혐의가 없으면 가지도 않았으니까 포상금 안 줘. 그러니까 요거는 공소제기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죄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잘못이냐고. 지들이 잘못됐지. 지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죄가 없대. 우리 잘못은 아니래. 포상금 준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요. 요건 아주 집중적으로 냅니다. 요거 계산하기 안 하기 아주 깐족이면서 약 올립니다. 주셔야 됩니다. 계산 안 하면 틀리고 하면은 맞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4번에 보실까요? 4번. 여기는 뭐 간단한 건데, 어디다가 신고서를 써서 내야 되냐고, 신청서입니다. 돈 달라고. 괜히 또 수사기관, 수사하는데 바쁘 죽겠는데, 경찰서 가고 돈 주세요. 이제 옥상으로 바로 끌려갑니다. 한마디 더 하면 아주 먼지나게 얻어맞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야, 4번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어디다가요? 저기 끝에 등록관청에 꼭 밑줄여 놓으실까요? 그리고 아래다가 수사기관 X. 수사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신고는 되는데 뭐하러 가서 또 주책맞게 돈 달라고 하냐고 입니다. 저기 시장님이 엄청나게 돈 많어. 맨날 주차단 소개하고 막 일요일도 합니다. 그래갖고 돈 뜯어가잖아요. 거기 아주 돈 많습니다. 수사기가 돈 한 개 없어요. 입니다. 걔는 수사하는데 바빠 죽겠어요. 그럽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째, 언제 포상금을 줄 건데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신고일은 아니다. 그럽니다. 다 조사해보고 아주 의심은 많아. 조심해야 됩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정말 이렇게 수사기관 없잖아요. 등록관청 한 군데만. 그리고 그 사건에 관해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그죠? 여기도 무혐의도 될 수가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무나 신고해갖고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조회한 후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 달라고, 왜 벌써 달라고 조르냐고 그럽니다. 안 줘. 언제라고요? 결정 나면은, 요 결정일로부터 얼마래요? 1월. 여기도 3월로도 많이 내봤습니다. 협회에서는 3개월 받지만, 여기는 몇 개월이요? 1개월. 빨리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3월, 그러면 신고 안 해 그럴 겁니다. 기다리다가 아주 못 부러지겠다 그럽니다. 여기는 얼마? 1개월. 그러면 등록관청 한 군데, 그리고 빠르게 주겠다 1개월. 그거를 꼭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질문 물어볼 때 자주 물어봐요. 그럽니다. 얼마 만에 포상금 나오는지 모르면 되겠냐 그럽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우리 지문 나오면 요놈 아주 제일 많이 나옵니다. 6번, 7번 옆에다가 딱 별표 2개씩은 꼭 해놓으실까요? 그리고 좀 이따 계산해 볼 때 여길 또 헷갈리시면 이제 계산을 또 못해 라고 이제 틀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6번째일까요?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어떻게 줄 건지 그걸 결정할 건데 어떻게 결정하냐고. 자, 먼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자, 그러면 하나의 사건 위에다가 갑이라고 써놓을까요? 갑, 얘가 무등록이래요. 등록 안 하면 무등록인데 그 사람을 같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옆에 볼까요? 2명 이상이 어떻게 신고했다고요? 공동. 그러면 공동 위에다가 A, B를 나란히 써놓을까요? 둘이 나란히 손잡고 친구. 아니 팀을 짜갖고 둘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줄 거냐고. 왜냐면 갑 한 사건이 50만 원인데 둘이 신고했으면 어떻게 줄 거냐고. 주셨습니다. 쪼개 주겠지. 그입니다. 한 사람씩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갑 한 사건이니까 그놈 50만 원을 어떻게 쪼개줄 거예요? 똑같이.
자, 뒤에 보실까요? 그렇게 공동으로 신고 고발을 하면, 근데 이 공동에다가 최초라고 합니다. 공동에서 최초가 어디가 있겠어? 그입니다. 아래 보실까요? 뭐 37조 그거 놔두고 포상금을 뭐요? 균등. 자, 공동 바로 아래 균등이 있네요. 공동하고 균등은 동그라미 좀 잘 넣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A 25, B 얼마? 25. 자, 거기 옆에다가 공백이 좀 없지만 한번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문장도 알아야 되고 여기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만 보실까요? 똑같이 25만 원 쪼개줄 건데 A가 빚이 많대요. 그래갖고 지금 끌려다닌대요. 빚 갚으려고. 그러면 비 다 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볼까요?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정말 다 주기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상금을 지급 신청했을 때 어떻게 준대요? 합의된 방법. 자, 그럼 여기도 합의된 방법에다가 한번 밑줄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기출문제가 여기다가 합의를 해도 균등이다 라고 시험 문제가 또 나왔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시장님 엄청 말 잘 듣습니다. 완전 순둥이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겁니다. 여기는 둔둔 무슨 강행 규정이냐고 합의도 못하냐고 입니다. 이건 무슨 물건이냐고 채권편처럼 얼마든지 알아서 하라고 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도 이제 합의된 방법 다 기출문제로 내봤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정말 아예 매년 내다 보니까 낼 게 없어. 자, 그러니까 이제 박스 문제로 금액 다리 갖고 매년 저렇게 내면서 아주 고탕을 매긴다는 겁니다. 저건 쉽게 안 풀려. 함부로 덤비지 말어. 시간 없으면 제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 보니까 이제 방법이 달라. 자, 등록관청은 여기도 하나의 사건 똑같죠. 문장 출발이. 그럼 여기도 하나 사건을 갑이라고 써놓고 얘도 무등록이래. 그입니다. 근데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뭐가 됐다고요? 접수. 자, 접수는 1번 타자가 A고 2번 타자가 B고 줄을 쫙 썼더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 갑을 다 지금 신고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둘이 지금 손잡고 온 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각입니다. 3번은 또 쓰기가입니다. 9시에 문 열자 말자 슬라이딩까지 하신 분 A. 그 다음에 뒤에 서 있는 분 B. 졸다가 10시에 왔어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접수가 돼 있으면 순번이 있잖아요. 1번 타자, 2번 타자 갑을 다 신고를 해놨는데 순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최초. 여기 이제 아예 그냥 문장 자체가 떨어졌는데 최초, 접수하고 최초를 좀 동원하실까요? 접수인데 균등. 그럼 아주 엉뚱한 소리죠. 1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입니다. 지도인데 쪼개주면은 난리가 나겠죠입니다. 아마 시공구청을 다 뒤집어 엎어놨을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최초. 그럼 누가 봤는데요? 뭘 봐? 몰아서 A만 50 이렇게 주지 똑같이 왔다고 쪼개줍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직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접수된 경우도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준다. 맞을까 틀릴까요? 합의된 방법 어디가 있겠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최초로 신고한 사람한테 아예 여기 물어보지도 않고 다 한꺼번에 몰아준다는 겁니다. 자, 2번째부터는 없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 놔두고요. 이제 요거 이제 포상금. 요건 정말 올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그리고 금액은 맨날 달라지니까요. 내가 어디서 문제 봤는데 그 금액으로 쓰시면 절대 답 안 맞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1번 문제 한번 와보실까요? 요 문제가 이제 나올 거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박스 보면 갑이 신고한 경우도 있고, 의리 신고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우가 다 있으니까, 요거는 정말 점검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리,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래요? 그리고 어떻게 풀 건지 생각을 이미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서 열심히 생각하실 거요? 안 되게입니다. 괜히 또 우왕청심을 드시고 열심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놓고 가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볼까요? 갑이 신고했대요. 받을 수 있는지 볼까요?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아직 시험 문제는 요 포상금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조금 더 가면은 포상금 안 나온 경우도 있을 거니까 요거는 완전 꽝이구만 해갖고 계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거짓을 살짝 빼버리고 그 옆에 있는 부정, 뭐 거짓이나 부정이나 방법으로 등록을 이상하게 유조에다가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나와. 나와. 근데 옆에 볼까요? A와 B를 할 때 욕심도 많어. A와 B를 각각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신고했다고 다 안 나오는 게 아니요.
그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A 옆에다가 50 써놓고 B 옆에다가 50 써놓고 저기 값에다가 100만 원 써놓고 그러면 이제 틀렸고입니다. 계산해봐야 소용없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조건 충족까지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지 그냥은 못 줘입니다. 먼저 첫 번째 A는 뭘 했다고요? 공소제기 하였고 포상금 줘야 안 줘요? 같다고 그죠? 주죠. 자 그러면 A 옆에다가 얼마라고 쓰실래요? 50 한 건당이니까 50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근데 B를 잘 보셔야 됩니다. B는 혐의가 없대요. 무혐의. 무혐의 처분은 포상금을 줄까 안 줄까요? 양도 아니래. 거지도 아니래. 뭐래요? 포상금 안 나와. 그래서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여기는 B 옆에다가 꽝 쓰셔야 됩니다. 꽝. 없어입니다. 0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A만 50이니까 지금 첫 번째 우리 기업번에 그러면 기업번 바로 값에다가 금액을 써놓으면 좋겠네요. 얼마? 50. 이렇게 잘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B는 꽝. 그리고 A만 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기업번 두 건이지만 한 건만 나온다. 얼마 나온다? 50 나온다. 내가 알아보기 좋게 아주 크게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뭐 볼까? 이제 옆에 있던 을이 보실까?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뭐 똑같네? 부정한 방법, 거짓, 그죠? 요것도 나와. 그리고 개설 등록을 한 C를, 요걸 보셔야 됩니다. 신고를 했는데 요겁니다. 자,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죄가 없대요. 이제 포상금 안 나오겠다. 요놈 꽝 해놓고 넘어가십니다. 그럼 이제 답도 꽝입니다. 자, 먼저, 자,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나온다. 이놈이 왜 깡이냐고 입니다. 무죄 갔잖아요. 가가지고 죄가 없대요. 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 지들이 잘못했지 우리가 뭐 어쩌라고 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공소제기만 하면은 포상금 준다고 했지. 그리고 이미 결정을로부터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재판은 엄청 오래 걸려요. 입니다. 6개월 막 7개월 1년도 걸려요. 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 받아도 이미 포상금은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리고 안 토해내지 않습니다. 야, 여기다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답이 틀렸어. 그입니다. 나와. 그입니다. 얼마입니까? 을도 50만 원. 그럼 여기도 이제 니은번 옆에 바로 을에다가도 50. 이렇게 값도 50, 을도 50. 보세요. 한 건씩 신고하니까 5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험 끝나자마자 무조건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그입니다. 아예 그냥 내가 아예 그때도 이제 오후 되면은 가다반도 발표되니까 무조건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압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냥 알바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디귿번 볼까요? 갑과 을은 자꾸 이제 둘이 만나다 보니까 너도 그거니 똑같다고. 자, 그러면 둘이 친구 먹고 같이 하자고 그입니다. 그래서 자, 디귿번 볼까요? 갑과 을은 그리고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둘이 친구 나란히 손잡고 다녔대요. 그입니다. 자, 뒤에 볼까요?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도 나오죠. 그입니다. 양도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D를 공동으로 고발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근데 D는 기소유예. 잠시 소를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포상금 나와야 했나요? 나와요. 여기입니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온대요? 갑에다가 50 써놓고 을에다가 50 써놓고 얘가 두 건이니 그입니다. 몇 건요? 한 건. D 한 건. 그 D가 50이니까 이걸 어떻게 준대요? 그렇죠. 25. 그리고 25. 자, 그러면 요 디귿번 갑하고 을 거기다 이제 갑은 25. 을도 얼마라고요?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네요. 75 나왔다 그입니다. 이거 뭐 전자계산기 두들길 것도 아예 없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시까 마지막 그냥 뭐 유죄래 그냥 답 주네 그냥. 자, 먼저 니르본 보실까요? 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가 무네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포상금 나오잖아요. 무거우면 양도해라 나옵니다. 얘도 나와. 근데 보실까요? 자, 이가 이제 무등록인데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기에 을이 신고를 한 이후에 입니다. 여기는 번호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을이 먼저 신고했으니까 을이 1번 타자 접수 입니다. 접수 1번 타자고 뒤에 갑도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을한테도 50 아니면 갑한테도 50 아니면 25 쪼개줄 건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잘못 계산하면 답이 달라져 입니다. 그거 다 예상해가지고 저기 오지선 다 맞춰놨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주 미끼 여러 개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자, 이를 자 바로 신고를 했는데 갑도 신고했고 을도 신고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나온대요? 옆에 보니까 의리 신고한 이후에 의리 1번 타자고 누구요? 갑은 2번 타자고. 그럼 누구한테 포상금 준대요? 접수. 그러면 최초가 누구래요? 을만 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1번에는 을만 얼마라고요? 을만 50개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75, 75인데 누구만 더 많아졌습니까? 을에다가 50을 보태니까 을은 125. 갑은 얼마고요? 75고. 답은 몇 번이래요? 3번. 요거 계산 잘못하면 아예 답이 엉뚱한 쪽에 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3번. 아마 요 문제가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괜찮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맞들려갖고 자꾸 틀려주니까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하도 올해도 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4절의 교육까지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한 문제. 자, 요번 시간 정말 최소한 3개, 한 2개, 3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2개는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오면 3개, 4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와. 나 먼저 교육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4절의 교육, 별표 3개.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교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그냥 한 페이지 넘어서 2페이지에다가 그리고 거의 3페이지에 가깝습니다. 요게 바로 하나.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204페이지에서의 교육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니까요.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옳은 거. 작년도에는 아주 틀린 걸로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옳은 걸로 약간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04페이지에 이제 교육. 자, 첫 번째 연수교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욕하면서 받는 교육 연수교육입니다. 아주 속에서 욕 나올 겁니다. 중격도 안 돼 죽겠는데 그죠? 2년마다 교육 받으래. 그러니까 속에서 욕이 나온다는 겁니다. 욕은 어떻게 해요? 2년 전년 학어찌개입니다. 2년 전년 하면서 2년마다 받는 교육 연수교육. 조금 욕은 하세요. 500만 원 약 과태료 날라오니까 하여튼 욕해도 반드시 가서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냥 이틀만 주무시면 돼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정도는 이제 아예 그냥 동영상,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동영상 하루 지 혼자 떠들라고 아예 틀어놓고요. 하루만 가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즘 다 하루씩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루는 보고 오기입니다.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틀어놓으면 지가 열심히 강의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연수교육 보실까요? 연수교육. 자, 먼저 실무교육 받은 누구는 개업은, 그리고 누구는 소속은. 중개 보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조 커피 타는 사람이 뭔 교육을 받아? 걔는 뭐 욕할 필요도 없어 그입니다. 너는 커피 따고 청소만 열심히 하면 대학입니다. 근데 누가요? 소속하고 개업이 받는데요. 그리고 실무교육 받은 후, 그리고 또 연수교육 받은 후 얼마마다요? 2년. 정말 속에서 몇 개나 나올 겁니다. 자, 2년에다가 꼭 동그라니까 욕은 해라. 대신에 교육은 받아라. 500자 날려줄 테니까 게입니다. 요것도 3년마다 또는 1년마다 이렇게 속일 거니까 2년 그거 정말 종이를 꺼내셔야 됩니다. 맨날 바꿔요. 게입니다. 그 다음에 나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걔 또 국장 또는 등록관청 다 X. 누구래요? 우리한테 자격증 시 시도지사 거기도 꼭 밑줄을 해야 됩니다. 누가 실시하는지 아예 모르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교육 내용만큼은 한 번도 아직 시험 문제 아예 안 내봤습니다. 연원만. 다른 건 다 내봤습니다. 자, 먼저 연수교육 내용이 뭐라고요? 뭔지를 알아야죠. 그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어쨌을까요? 법이나 제도가 엄청 바뀌었잖아요. 그입니다. 벌써 지금도 난리잖아요. 세법 막 세율도 작년하고 달라졌지. 정비법도 막 달라졌지. 아주 난리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막 우리 공부할 때도 교재 바꾸나 정신없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또 상가 건물도 적용 금액도 막 6억 1,000호로 달라지고 난리 부렸어. 아마 다음 주에는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법 제도의 뭐 변경. 여기는 변경에다가 좀 밑줄을 해놓으실까요? 2년마다 엄청 변경을 했잖아요. 좀 이따 볼까요? 실무교육은 법률 지시. 그래서 완전 달라요. 그거 바꿔놓을 거입니다. 변경상 2년마다 엄청 바뀌었으니까 법제도가 변경을 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입니다. 사고 치니까.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그리고 경영 실무, 그리고 직업윤리 등 뭐 뒤에 2개는 아예 의미가 없는데 앞쪽에 법률, 요거는 법제도의 변경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시간이래요?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여기다가 24 뭐 할 건가? 28에서 32? 아닙니다. 3시간, 4시간도 내봤다 합니다. 얼마래요? 12. 그리고 얼마라고요? 16. 네, 16시간은 며칠입니까? 2일. 28에 16개입니다.
그래서 2개월 전, 그리고 2일, 그리고 2년. 계속 2로 끝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오후에는 잔금 받으러 가야 되니까 4시간 빼주겠다. 오전, 오후 4시간씩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라고요? 12에서 16. 12에서 16, 이틀, 28일 16개입니다. 하루는 오전에 4시간만 밥 먹고 사무소 가세요. 고소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세 번째, 우리 작년도 문제가 이제, 관보에다가 고시하냐, 안 하냐입니다. 그거 슬쩍 또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거 해갖고 상당히 좀, 여기는 생각 안 했으면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나 먼저, 자, 세 번째,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를 하려는 경우, 그리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은 후, 아까 봤었고요. 2년이 되기 얼마 전까지라고 했습니까? 2개월 전까지. 여기도 2개월 전을 꼭 한번 박스에 놓으실까요? 요걸 또 열흘 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7일 전이라고 했습니다. 7일 너무 짧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 교육받으러 와. 다음 주에 잔금 치려고 했더니 그럼 말이 되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아예 그냥 2로 끝나죠. 2년마다 16시간은 이틀. 그리고 통보는 얼마라고요? 2개월. 정말 아예 2로 끝납니다. 2년, 그리고 2일, 그리고 2개월 전. 아예 그냥 쌍욕에서 쌍욕으로 끝납니다. 주셔야 됩니다. 좀 아주 요건 계속 나와야됩니다. 그리고 연수의 장소나 교육 내용 등을, 그리고 대상자한테 뭐 한다고 했습니까? 통보. 근데 작년도에는 관보에다가 게시하고 통보해야 된다 해놓고 어디 틀렸나 그걸 냈다는 겁니다. 아주 소설을 써놨다는 겁니다. 관보가 왜 나와게입니다. 바로 그냥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되지. 우리한테 우편물로 온다는 겁니다. 이걸 또 무슨 관보에다가 뭔 고시라냐고. 그러니까 관보 X. 근데 관보는 좀 이따 이제 거래사고 일반교육 거기 가면 공고가 살짝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관보 X. 다시 한번 꼭 한번 X에 넣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실무교육. 실무교육에, 실무는 실무하려고 하면은 벌써 받으세요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옛날에 사전교육 그랬습니다. 사전이 조금 더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데 실무교육 어차피 실무할 거잖아. 지금 할 거잖아. 그러면 교육받아. 그겁니다. 먼저 실무급 보실까요?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하려는 자, 그러면 대표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로 안에 임원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거기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출자에 있던 사원, 그리고 임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리고 책임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그리고 책임자,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에 받으래요? 괜히 받아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등록 신청일.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일 전 얼마이네요? 1년. 지금 세 번째 줄에 1년 이내입니다. 저걸 또 2년이라고 바꾼 적도 있고 6개월이라고 바꾼 적도 있고 얼마만요? 딱 1년. 유효기간은 1년 간다는 겁니다. 2년 이내에. 그리고 누가 실시한대요? 시도지사가. 여기도 시도지사도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1년은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1년. 괜히 받아놓으면 안 돼.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그래야 등록 신청도 되고 근무도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어느 하나 해당되면은 원래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된다. 폐업을 했을 때는 1년 이내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1년 딱 경과되면 366일부터는 다시 받아. 그 소리 합니다. 자, 먼저 기업번호 볼까요? 얘도 가끔씩 나왔었고요. 폐업 신고한 후 영업하다가 영업 때려치우고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손댄지 안 됐으니까 다 알잖아. 다 아는 걸 또 받으러 가니 죽어라고 해라.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1년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받고 1년 안에 등록 신청하고 그리고 영업 때려치우고 1년 안에 다시 신청하면 안 받아도 되고 그입니다. 다음 리본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나왔다가 종료 신고 후 그리고 또 여기도 1년 이내 다시 중개사무소 나 이제 종업원 생활 안 하고 사장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꼭 안 받는다를 꼭 한번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래요? 소속도. 소속은 안 받는다. 큰일 납니다. 소속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자, 2번에 소속 거기다 밑줄 넣을까요? 소속도 받아. 그리고 같이 섞어서 받습니다. 따로따로 받지 않아요. 교육도 똑같으니까입니다. 여기는 고용신고 일전 똑같고 시도지사도 똑같고 그냥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받으니까 다 똑같아. 그리고 자, 기업번 님번도 똑같습니다. 종료관계 끝나고 나서 다시 종업원 생활 할 때도 받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업으로서 이제 반대로 사장이었다가 그냥 나 정호부 생활 하려니까 사장 귀찮아 죽었어.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으로 고용 신고하려는 경우도 이미 업무 손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교육 내용. 여기 교육 내용은 한 번도 안 내봤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법제도 변경 또 그럴 겁니다. 그건 연수요. 입니다. 자,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뭐라고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자, 첫 번째 적을 때 법률, 그리고 두 번째 줄 앞쪽에 오시면 지식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는 법제도 변경. 그냥 귀찮으면 변경 X. 이건 변경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험 끝나고 바로 받는 건데 뭐가 그렇게 변경되냐고. 2년이 돼야 변경되지게입니다. 저 2년마다가 변경. 여기는 뭐라고요? 법률 지식. 개론 빼놓으면 다 법이잖아. 그러니까 법 한번 다시 한번 배우자고 사고 치기 전에 그입니다. 뒤에 똑같아요. 중개 경영 실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받아. 그리고 손님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니까 윤리도 받아. 그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연수도 뒤에 두 개는 똑같으니까 놔두고 계입니다. 앞에 것만 주의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은 얼마래? 뭐 시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요? 28에서 32, 48에서 32. 제일 빡센 교육. 그럼 연수는 이틀. 그리고 실무는 며칠? 4일. 짜볼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4일, 48에 32.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은 오전에만 받고 식사 끝나시면 잔금 받으러 오후에 사무소 가세요. 해갖고 하루는 또 맞죠? 여기는 반토막을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직무교육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 바로 무슨 교육이다? 직무교육. 거기는 중개 보조는 꼭 밑줄로 한번 해볼까요? 보조. 소속 공인주사한테 직무교육 아니오게입니다. 여기는 커피 타고 청소만 하실 분. 그리고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는 겁니다. 몇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고용신고자 여기도 2년 이내. 그리고 시도지사.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자, 등록관청. 자, 그래서 첫 번째 끝에 등록관청을 꼭 박스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시험장에 가보니까 직무교육은 등록관청 실시할 수 없다 그럽니다. 있다 없다? 있다. 세종시장님 한 번도 못 끼워주니까 여기 울고 있으니까 한 번은 끼워줍니다. 그리고 3시간 4시간 간단한 교육이니까 너도 한번 해봐봐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 없으니까 한 번 끼워준다. 직무교육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얼마 있느라고요? 1년. 자, 뒤에는 이제 시간이 나오고 또 교육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돼. 그리고 직업윤리밖에 없어. 그입니다. 다른 건 아예 없어. 허접한 교육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교육의 지침을 보시까 기침 시도지사가 잘못하네. 자, 그러면 이제 실무교육, 직무교육 잘못할 것 같으면 장관이 지침 마련해서 똑바로 해봐라. 도지사야. 이제 이럴 겁니다. 자, 먼저 자,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 좀 박스 좀 볼까요? 장관이 지침 마련합니다. 시도지사가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옆에 이제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나 직무나 연수교육의 전국의 국가대표는 국장 맞잖아요. 전국, 서울부터 저 밑에 제주도까지 균형 좀 맞추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은 풍수지리 하지, 어느 지역은 안 하지. 교육 내용이 약간 다르지. 그러니까 똑같이 좀 맞추라고 헷갈린다고 얘기합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꼭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저 끝에 볼까요? 할 수 있다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장관, 지가 제일 높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게입니다. 여기는 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건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내용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목적 그리고 대사 시간도 들쑥날쑥 돈도 들쑥날쑥 강사 자격도 이랬다가 저랬다 막 고무줄 그러지 말고 똑바로 좀 맞춰봐라. 여기는 시도지사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신경 써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5번까지 꼭 봐야 되고요. 이제 교육비를 지원해주겠다. 여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 차례로 제목을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래사고를 예방을 하겠다는 교육. 얘는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다른 거 안 받으면 절대 나요.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가가 다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시 못한다? X.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누구라고요? 등록관청 세 사람 따로따로 꼭 밑줄 한번 해주실까요? 누구 실시 못한다? X. 거래사고 예방하려면 국가가 다 등장해야지 누가 팔짱 끼고 있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실까요? 계엄 옆에 여기에 중개보존도 있어요? 없어요? 중개보존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일사 등 그 등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그리고 옆에다가 중개보존도 들어가.
사고는 중개보험이 제일 많습니다. 왜요? 운전하려니까 맨날 음주운전 하지게입니다. 커피 타려니까 열받으면 또 커피에다가 침 뱉고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치는 사람이 제일, 여기는 중개보조입니다. 조실입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자, 그럴 경우는 바로 이제 비용을 또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금방 보셨고요.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여기도 개업 공인자 등, 네,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등, 하다 중개 보존도 받아. 그리고 여기는 실시를 꼭 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니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도 꼭 지원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냥 반띵 할까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교육만 받으러 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로 이제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그 정도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세 사람 다시 나왔고, 그 다음에 쭉 와서 세 번째 줄 한번 와보실까요? 자, 그러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할 경우, 근데 며칠 전까지래요? 여기다 2개월 그럴 것 같습니다. 교육을 얼마 전까지? 열흘 전. 여기는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니까 열흘 전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대줘야 되니까 국장도 시도사도 고민은 좀 할 겁니다. 얼마요? 열심히 고민하겠지. 열흘 전 개입니다. 우리도 갈까 말까 열심히 고민하겠지. 그러니까 숫자 열이라는 겁니다. 7일 전도 아니고 2개월 전은 다 아니고 개입니다. 열흘 전까지 교육일시 등을, 그리고 내용을 여기가 나오죠. 공고하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공고 나오는데 저기 연수교에다가 작년에 공고한다고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공고하거나, 또 선택입니다. 교육 대상자한테 통지, 중개보전, 너도 교육 받으러 오고 싶으면 와라 라고 뭐 한다고요?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시군구청에 다 신고가 돼 있으니까 누가 중개파나 다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지, 여기도 하거나, 공고하고 나서 또 하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거기 공고 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리고 통지도 밑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하거나네요. 공고하면은 안 해도 돼, 통지는. 자, 그 정도로 둘 중에서 하나만, 전속중개계약에서 신문에다가 내면 망에다 안 내도 된다. 그거하고 약간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동시라고는 안 했다. 안 받아도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에 이제 바로 아까 나왔던 거 똑같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년 이런 것들은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한번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이 박스가 정말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한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문제 못 풀어. 반드시 나옵니다. 나 먼저 연수교육 한 사람 누구? 시도지사.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돼. 근데 직무교육은 헌접한 교육이니까 누가 나온다고요? 등록관청은 실시 못한다? X. 직무교육에서 등록관청 꼭 밑줄 한번 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받는다고요? 중개보조원입니다. 보조원, 요 사람이 받지 다른 사람 아니요. 또 옆에 볼까요? 연수교육은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는 중개할 사람. 등록하실 바로 대표자, 그리고 소속 공인사 임원이나 사원도 받습니다. 죄다 받아. 무슨 교육? 실무교육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볼까요? 다 나왔죠.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오니까 다 받으러 가네 여기입니다. 누구도 있어요? 중개보존도 등에 있구만요. 소속도 있고 중개보존도 있고 개업도 있고 다 들어가. 그리고 딱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여긴 경매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저 뒤쪽에서 한 문제가 따로 나오니까 그거 볼 거고요. 그리고 법원에 우리 이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받아. 대표자만 법원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만 받고, 교육 내용도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보실까요? 법 제도의 변경. 거기 변경만 꼭 밑줄여 놓으실까요? 연수 2년마다 받는데 2년마다 엄청 달라져서 법하고 제도가.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그냥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죠. 아까 교재 안 나왔으니까 제일 아래 볼까요? 직업윤리 그거 하나만 딱 밑줄여 놓을까요? 여기다 무슨 법률지시 변경 전혀 X개입니다. 하나만 3시간 4시간 만에 뭐하고 있어요? 커피 타고 인사하고 그것만 하면 끝나지 이게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보실까요? 세 번째 법률지시, 거기 꼭 한번 박스 하셔야 됩니다. 법률지시. 그리고 연수는 변경개입니다. 2년마다 엄청 바뀌었어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는 이제 민사소송이나 민사집행법 경매니까
그리고 경매, 실무 이런 걸 바로 배우고 그건 내본 적이 없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이렇게 예방교육 저기 나왔고 그입니다. 여기는 거래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이 바로 예방교육.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써놓으면 좋은데 첫 번째가 연수고, 두 번째가 직무고, 세 번째가 실무고, 네 번째는 경매고, 저 끝에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 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은 정말 안 내본 적이 없습니다. 나 먼저 연수는 이틀, 얼마래요? 28에 16이니까 16. 그리고 하루는 4시간 빼준다, 12. 그 다음에 직무는 몇 시간이래요? 3시간에서 4시간.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요.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교육, 직무교육 주하셔야 됩니다. 다음 실무는 제일 빡센 교육 얼마래요? 4, 8에 30일, 월요일부터 그냥 목요일까지 내리 그냥 4일을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하루 막 그냥 아예 1시간마다 출석 부르고 어디 못 도망갑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4시간 빼줄 거니까 28개입니다. 경매는 더 많아요. 아주 교육받다가 죽을 사자가 2개나 겹칩니다. 교육받다가 죽었다 44시간. 그리고 뭐 여자분들은 시험 끝나면 444 이제 뭐 돌아오신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4.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며칠 전까지라고요? 열흘 전. 여기는 10일 전 열심히 생각할 거니까 저걸 가 말어. 그죠? 그리고 비용을 대줘 말어.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잖아요. 열흘 전까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수교육 박스에서 몇 개월 전까지라고 저는 2개월. 저걸 또 속여보려고 여기다 열흘 전 그럴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좀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옵니다. 그리고 직무나 실무는 아예 안 받으면 근무 자체도 아예 못하게 하니까 거기는 뭐 때린다는 얘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받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자, 첫 번째 1번. 요 1번 문제가 올해 가장 유사하니까 한번 또 그거 보고 나서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